자신 스스로 좀 이렇게 토닥토닥 안아주세요. 수고 많았어. 건강하게 학교 나오느라 숙제하느라 나는 너네한테 나를 지키는 방법도 알려주고 싶어.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인생의 꿀팁을 전수하는 김지원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호평초등학교 4학년 2반 담임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진심 어린 조언을 네. 해주시는 그런 영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된 맞습니다. 분이십니다. 예, 좀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아이들한테는 다양한 방법을 좀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과하는 방법, 거절하는 방법, 그리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방법. 그런 친구 관계에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맞아요, 그 부분을 맞아요. 관찰을 하고 좀 필요한 말들을 해줍니다. 책임감이 강한 애들이 뭐도 잘하는지 알아요? 잘못했을 때 사과도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해야 될 상황이면 자존심 같은 거 안 부리고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사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그 이야기인데 어른들, 우리들도 사실은 이제 보면서 야, 무릎을 치게 만들고 때로는 또 감동도 있고 선생님 영상에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었다면 내 삶이 달라졌을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네. 그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논리적으로 제압할 줄 알아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유를 말해봐. 네가 나를 그렇게 함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라면서 스스로 지키는 거야. 알겠어? 네. 이렇게 이제 아침마다 아이들과 뭐 또 때로는 뭐 필요할 때마다 이런 걸 좀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요거 좀 시작하신 좀 이유가 있을까요? 아침조회를 시작한 이유는 아이들이 제가 어떤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진짜 그게 그 말이 아이들의 삶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맞아요. 3학년 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1년의 시작은 1월, 그리고 한 달의 시작은 1일, 그리고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고 월요일. 하루의 시작은 아침. 아침이다. 그래서 아침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아이들의 시작이 상쾌해지겠다. 그래서 진짜 했더니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이런 거 한 번 하자 나는 이런 거 한 번 하면 애들이 눈빛이 맑아져 있고 더 웃음기가 띄워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네. 그럴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아, 네. 예. 이게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따라해 볼게요. 예. 애들한테 따라하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선생님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내가 내가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제일 좋아. 나는 나는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해. 특별해. 스스로 알아주세요. 토닥토닥. 이렇게 했습니다. 좋아. 이건 함께 해야 좀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다 같이 떼창으로 이야기를 할 때 막 뭉클해지거든요. 뭉클하지. 또 아이들 목소리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네. 하면서 저도 막 뭉클하고.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몇 분 따라 하시는데 밖으로 소리를 내기보단 맞아요. 네, 아무래도 좀 나는 내가 아무래도 좀 저희들은 또 성인이 되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게 좀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나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나 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다 들어야지. 좋아요. 내리세요. 아이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가끔씩 오늘은 아침 조회를 제가 일이 있어서 패스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 띵언 못 들었어요. 띵언이라고 하는구나. 띵언. 내일 띵언 기대할게요. 내일 띵언 기대할게요. 네. 아니 그런 게 좀 반응이 좀 좋다고 그래요. 거절할 때. 맞아요. 예.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네. 네,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맞아요. 반응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하면서 사실 거절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사실 맞아요. 어른이 돼서도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네. 호의를 가지고 뭔가 이제 사실은 상대방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거절해야 될까? 네. 그죠? 네, 그래서 댓글에도 어른인 제가 이제야 깨닫는다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진짜 좀 어려워요.
그거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선생님. 그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눴는데 네. 첫 번째는 친구가 나를 위해서 세호야 좀 더 먹어 했는데 맞아. 세호는 배가 부른 거예요. 근데 미안해서 난처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할 어떻게 때는 거절해야 될지. 간단하게 괜찮아 고마워라고 해주면 다 끝나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도 간단하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가 나한테 부담되는 요구를 했을 때 그런 거 좀 부담스럽죠. 네, 체육대회 때 간식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간식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막 몰려들어요. 나 하나만 줘, 나 하나만 줘 해서 다 줬는데 주다 보니까 내 거는 하나만 남은 거예요. 나도 먹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그때 또 친구가 와서 나도 하나만 이러는데 다른 친구도 다 줬는데 또 안 주고 미안하고 미안하죠. 나는 먹고 싶고 이러니까 네. 되게 난처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자기 상황을 이야기를 해라. 나도 아직 하나도 못 먹어서 나 먹고 싶어. 그 다음에 너무 그렇게 미안하면 미안해라고 한마디만 붙이면 하면 돼. 된다. 네, 상황 이야기하고 미안해 하면 친구들도 이해해 줄 거야. 라고 맞아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마지막은 친구가 명령할 때 이제 함부로 나를 부리려고 할 때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청소 시간에 청소하세요 했는데 야 빗자루 갖고 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빗자루 가지러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만만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야. 그리고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싫어. 네가 해.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싫어. 단호하게. 네가 해. 네가 해. 왜? 내가 왜? 네. 어.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자. 그래.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딱 끊어서 거절을 해야 친구 관계에서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짜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할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때 이런 게 떠오르면 사실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네. 사실 이 칭찬이라는 말도 또 굉장히 또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칭찬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칭찬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러는 경우도 좀 있어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좀 칭찬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주로 아이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많이 관찰을 하는데요. 음악 시간에 애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리코더예요. 힘들죠. 네, 근데 제가 피아노 치고 애들은 끝까지 한 곡을 불러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리코더를 특히 못하는 아이들은 포기해요. 포기하고 중간에 그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리코더를 놓고 그 곡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방해될까 봐. 네. 그리고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맞아요. 난 안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려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악보 찾고 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부른 거죠. 잘하는데? 빠르게 해볼게요. 딱 부른 다음에 세호야 하면 세호가 긴장해요. 나 혼나나? 근데 선생님이 세호가 중간에 틀렸는데 끝까지 다시 도전해서 부른 거 봤어. 맞지? 맞지 세호야? 예, 맞아요. 그 모습이 선생님이 너무 칭찬이고 싶은 거야. 대단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거. 그 너의 책임감. 선생님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 인정하지 너도? 인정. 어. 근데 진짜 세호 선생님 같아. 근데 사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 학생이었다면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내가 좀 더 연습해서라도 이걸 좀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했던 나도 그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저것도 칭찬해 주시는구나. 네. 저런 얘기구나. 나도 그럼 끝까지 해봐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네네.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전체가 할 수 있게 이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시험 보고 나서 막 풀 적고 있는 아이들 보면 괜찮아. 진짜 그 아이들은 수업 시간 열심히 한 애들. 근데 성적이 마음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너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선생님은 알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사실 뭔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예전에도 선생님이 많이 해주셨지만 어떤 동기가 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는 결과에 따른 사실 그거에 대한 코멘트에 좀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이런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더욱더 좀 요즘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듣다 보니까 자기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선생님께서 많이 좀 하셨잖아요. 네. 이것을 좀 강조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게 내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5학년 때 왕따를 당했는데 아 진짜요? 네, 그때 왕따를 당했을 때 내 감정이 어떤지는 알죠. 근데 그 감정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말할 줄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혼자 그 시간을 버텨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내가 어린 시절에 그랬으니까 애들도 얼마나 힘들게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네 감정을 먼저 정확히 알고 그런 말들을 논리적으로 풀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